최근 LG화학의 주식이 정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몇 천억 원대의 손실을 보았던 전지 부문에서 드디어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LG화학은 올해 2020년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이 점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의 지속 가능한 공급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을 위해 신규 공장들을 대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공장들 중에서 설비를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에 이 중 상당수의 공장들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세계 1위의 자리, LG화학은 지킬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LG화학의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뛸 수 있을까요?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포셔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DI,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2차 전지 산업은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또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실 반도체 산업과 굉장히 큰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역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선전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2차 전지 또한 반도체 분야처럼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또 전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런 절대 강자였던 일본을 꺾은 것이 바로 한국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2차 전지 중 업계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리튬이온 전지도 바로 일본의 전자기업 소니가 세계에선 가장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런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던 나라예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나소닉이나 소니의 경우에는 배터리 분야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그런 기술적 저력을 바탕으로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시장 속에서 선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뒷배경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뼈아픈 실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에도 당시의 배터리 회사들은 앞으로 가솔린 자동차를 대신하여 전기차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이러한 시장 상황이 오게 되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배터리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여러 2차 전지들 중에서도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와 같은 전지를 전기차 업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에 발맞추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의 기업들은 2차 전지들 중에서도 니켈 수소 전지가 전기차 업계의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패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의 선택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어요. 바로 이런 니켈 수소 전지가 가지는 장점들 때문인데요. 니켈 수소 전지는 외부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이고 용량 감소 위험도 적고 또한 폭발의 위험도 더 적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정말로 여러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니켈 수소 전지의 장점들은 굉장히 유용한 질적 기능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왜? Why? 리튬이온 전지가 전기차 업계의 표준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전기차를 산다면 전기차 스펙들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스펙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게 주행 거리인데요. 잠시만 생각해보면 석유로 가는 자동차들은 연료가 다 떨어졌을 때 정유소에 가서 정말 5분이면 연료를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이에 반해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행 도중 배터리를 모두 소모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면 아무리 적어도 10분, 또 많으면 몇 시간까지도 충전을 해야 자동차가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전기차를 살 때 이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 이것이 전기차를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가지는 독보적인 장점 한 가지. 바로 2차 전지들 중에서도 무게 대비 훨씬 더 뛰어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 한 가지가 니켈 수소 전지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을 압도했습니다. 실제로도 전기 자동차의 판매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출시되는 신규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간 판매되는 전기차의 대수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은 리튬 이온 전지나
리튬 폴리머와 같은 2차 전지들이 업계 표준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정말로 10년, 20년의 업계 미래를 바라본 한국 기업들의 해안이 돋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발판으로 한국 기업들은 도약의 기회를 삼아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큰 폭으로 높였고요. 그 중에서도 LG화학은 글로벌 업계 1위를 탈환하는 기업까지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만 해왔던 한국 배터리 업계가 구조적으로 불안 요소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얼마 전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2차 전지들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소재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꼭 수입해야 하는 자재들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항상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렇게나 많이 따라왔는데 이런 핵심 소재들을 개발도 안 하고 뭐 했지?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소재들을 사와야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 기업들의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파우치 소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자재를 전 세계에서 일본의 DNP와 쇼와 덴코가 70%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두 기업들이 정말로 재미있는 전략적인 행동을 벌여왔는데요. 바로 이 두 회사가 중국 배터리 회사들에게 납품하는 파우치 가격에 비해서 한국의 파우치 가격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해 왔다는 점입니다. 아니, 일본 놈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본의 두 회사들의 행동들이 국내에선 이런 파우치 회사들이 자라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에서 이렇게 파우치를 생산해서 납품했던 회사들은 결국 경영난에 못 이겨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기업을 넘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가졌던 고질적인 약점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져가는 가운데 이런 국가적인 기간 산업에 속하는 핵심 소재를 하루빨리 국내의 다른 기업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LG화학이 더욱 압도적인 배터리 회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파나소닉으로부터 줄곧 독점 계약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아 왔는데 이를 처음으로 깬 것이 바로 LG화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력 있는 파나소닉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고객사 중 한 명인 테슬라를 잡기 위해 꾸준한 연구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뜻이죠. LG화학이 이겨내야 할 마지막 위험 요인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 배터리 산업을 국가적인 기간 산업으로 설정할 정도였고 무려 국내 3사보다 7배나 많은 정말로 막대한 금액을 미래를 위한 투자, R&D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서 경쟁의 강도 또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산업이 지금껏 잘해왔던 분야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보면 LG화학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선전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해왔던 분야는 공장의 효율을 급격하게 높여야 하는 그런 경쟁의 구도에 섰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반복되는 패턴 위주의 메모리 산업에서는 바로 말씀드렸던 공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치열했던 경쟁 구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로 발군의 극한의 효율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정말로 초격차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공장의 생산 능력을 발빠르고 급격한 투자를 통해 한꺼번에 늘려 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급부로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율, 즉 효율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도 잠시, 공정의 최적화,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한국인의 DNA가 바로 드러났는데요. LG화학은 공장의 수율 문제가 대두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효율성 문제를 큰 폭으로 개선했고, 또 고객사들에게 공급하는 배터리 수율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LG화학은 오늘날의 글로벌 업계 1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배터리 산업에서는 잔뼈가 굵어있는 LG화학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앞으로의 몇 년 동안 LG화학은 이에 발맞추어서 더욱 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